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롤렉스 동호회 미대오빠입니다. 원래는 쇼츠 영상에 올려드렸던 오데마픽의 1500 편을 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시린이라는 가정 하에 첫 단계부터 억대의 시계를 계속 보여드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사라는 얘긴지 거부감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품 시계 처음 사는 분들이 시계를 접할 때 도대체 뭘로 시작해야 될까 엄청 고민했어요. 진짜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 답은 얘인 거죠. 여러분은 명품 시계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파텍 필립, 오데마픽의 브레게, 랑에 이런 브랜드들의 시계나 어떤 다른 것들보다 특정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화면에 보이는 저 브레이슬릿인데 저희 주빌레 밴드예요. 저 롤렉스사의 주빌레 밴드가 굉장히 강하게 각인돼 있어서 저게 딱 떠오릅니다. 옛날로 돌아가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동네 돌아다니는 멋 좀 부리는 아저씨 아줌마들 손목에는 저 시계줄이 다 감겨 있었어요. 진짜 다 감겨 있었어요. 그죠? 공감하지 않나요? 다 감겨 있었고 저 시계가 뭐다 롤렉스다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는데 그냥 저 밴드만은 기억하는 거죠. 눈으로 기억하고 제 어릴 적 추억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죄다 차고 있으니까 3명 중에 1명씩 차고 있으니까 사실 롤렉스는 아니었겠죠. 그분들도 롤렉스가 뭔지도 모르고 차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로만손이나 로렌스나 이런 기타 등등의 시계가 엄청 대거 등장을 했지만 전부 저 밴드를 장착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눈에 많이 보였던 거죠. 딱 롤렉스는 아니었을 거예요. 바로 그 브레이슬릿을 가진 시계를 여러분의 첫 시계로 추천해 드릴게요. 롤렉스 16014입니다. 사실 똑같은 36mm 중에서도 얘보다 저렴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시계만큼 극강의 가성비를 가진 시계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팬층이 두터워요. 팬층이 두텁다는 건 뭐냐면 가격 하락의 염려가 그만큼 적은 거죠. 그럼 얼마냐?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2022년 4월 29일 현재 기준으로 대략 500만원 언저리 시세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500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린이 분들이 듣기에는 아니 무슨 입문을 500만원이나 주고 중고를 사서 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되게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게 그러면 500만원이라는 돈이 정말 사치품으로서 지출하는 돈이라면 비싼 돈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시계에 입문하는데 가짜 시계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 20-30만원짜리 가짜를 찼어요. 근데 그게 20-30만원 치고 되게 잘 만든 거죠. 예를 들면 되게 잘 만든 롤렉스 가짜를 차고 여러분이 막 활동을 해요. 누가 보여달라 그래도 알아보는 사람도 마침 잘 없고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차고 다녔는데 내심 내 마음 한켠엔 이게 짭인 거죠. 불편한 거예요. 계속 불편한 거야. 그러다가 이게 아무래도 가짜니까 차다 보면 내구성이 떨어지는 만큼 부식되거나 물이 들어가거나 고장이 나거나 그러겠죠. 그럼 수리비가 또 들어가고 또 새로운 시계를 살 시점이 다가온다는 거죠. 1-2년 내로. 그러면 똑같은 시계를 사느냐? 또 다른 시계를 한번 차보겠죠. 그럼 이제 신나죠. 어차피 질렸겠다. 이번에는 한번 서브마리너 가격 팍 올려갖고 30만원짜리 특 A급으로 한번 차볼까. 좀 더 올려서 S급이라는데 50만원짜리로 차볼까. 또 차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너무 좋아요. 이게 다 정품인 줄 알고 자랑하면서 차고 다녔어요. 또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럼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또 버릴 때가 되는 거죠. 그럼 지출을 얼마나 했나요? 처음에 데이저스트 2-30만원, 서브마리너 2-30만원이라고 치면 2년 동안 한 60만원, 70만원을 가짜를 차고 다니면서 지출을 한 거죠. 그럼 그 가짜들이 내가 차고 다니다가 좀 낡았거나 질려서 팔려고 보면 이게 팔리나요? 아무도 안 사요.
뭐 그들만의 리그에서 형성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치를 그렇게 스스로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가짜, 차다 버릴 거. 그래서 아무도 안 삽니다. 거래도 잘 안 되겠죠. 그렇게 거래도 안 되는 중고품을 장롱에 박아두죠. 그러면 난 2년 동안 60만원, 70만원을 가짜 차고 다니면서 마음이 조마조마 하면서 걸릴까봐, 누가 알아볼까봐 괜히 창피하잖아요. 시계 한번 풀러줘봐. 딱 줄 때 창피한 거예요. 뭔가 스스로 떳떳하지가 못해. 근데 B의 경우는 500만원이지만 난 정말 힘들게 모으고 모아서 또 모아서 산 게 롤렉스 데이트저스트 16014 정품이에요. 그래도 정품이에요. 어쨌든 빈티지라도 정품이고 그래도 롤렉스예요. 그래서 얘를 차고 다닌 거죠. 그러면 아까 그 A 친구가 나를 봤을 때 자기는 정품이라고 속이고 다니니까 서브마리너를 딱 내밀면서 야 너는 뭐 그렇게 옛날 걸 차고 다니냐 하면서 놀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내 스스로가 떳떳해요. 얘는 내 스스로가 굉장히 떳떳해지고 이런 걸 하나씩 착용해 줌으로 인해서 내 자존감 자체가 올라갑니다. 나를 더 소중히 하게 돼요. 그건 맞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고 계신다면 힘들게 살다가 이런 거 하나 딱 샀을 때 다른 무언가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게 돼요. 처음 명품 시계라는 걸 차보면 정말 내 돈 주고 힘겹게 모아서 내 나름대로의 큰 지출을 했을 때. 근데 아까 A 친구는 가짜니까 그거 차는 2년 동안에 신났어도 2년 3년이 지나는 동안 그 60만원 70만원이 소멸됐잖아요. 공중분해된 거죠. 자랑만 하고 내 스스로는 떳떳하지 못하고. 근데 이 B 친구는 빈티지였고 낡았지만 자랑스러웠고 나한텐 굉장히 예쁜 시계였고 아껴줬고 애착이 생겼어요. 그리고 2, 3년 뒤에 이 현물 가치로서 해증이 됐냐? 되고도 남죠. 오릅니다. 굉장히 올라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A가 사치를 부렸나요? B가 사치를 부렸나요? A가 훨씬 사치를 부렸어요. 즉, 투자 가치가 있는 걸 구매하는 건 그 제품의 가격이 얼마가 됐든 투자잖아요. 그건 사치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배제하고 시계 사, 좋아, 시계 사도, 롤렉스 사도 명심하겠습니다. 시리가 명심한다고 대답해요. 얘는 가끔 사람 아닌가 싶어. 진짜 타이밍 좋게 대답할 때 그럴 때 있어요. 여튼 다시 돌아오면 시계 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0% 이렇게 얘기해요. 야, 먹고 죽을래도 없어. 그러니까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엄청 강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런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것 같아요. 아무나 못 차니까 차는 거고 내 옆에 있는 애는 없으니까 내가 가졌을 때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겠죠. 얘도 있고 쟤도 있고 내 옆에 애도 있고 다 있으면 그런 걸 뭐하러 사겠어요. 희소성 때문에 사는 거죠. 한번 정리해봐 드릴게요. 여러분이 소액의 투자금을 가지고 확실한 장기 우상향을 보장하면서, 보장해요. 투자가 어떻게 보장이 되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근데 하이 리턴인데 장기 우상향을 보장해요. 왜? 단종됐으니까. 수요층이 넓어요. 찾는 사람은 많은데 단종돼 있고 개체수는 이미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우상향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현물 자산이기 때문에 착용까지 가능해요. 이제 왜 롤렉스를 사야 되는지 알려드렸고, 그럼 지금부터는 그 중에 또 왜 첫 시계를 16014로 시작해야 되는지를 영상이랑 함께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싸고 예뻐요. 500만 원이 결코 싼 돈이 아니지만 이 시계가 가진 가치 대비로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누가 봐도
정말 누가 봐도 롤렉스예요. 앞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빌레 밴드는 저 멀리서 봐도 번쩍번쩍거립니다. 그리고 이 베젤 자체도 누가 봐도 롤렉스고, 이 사이클롭스 달린 날짜창도, 그리고 이 용두도 누가 봐도 그냥 롤렉스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팬층이 두터워요. 왜냐? 1945년도부터 데이트 저스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이죠. 무려 근 80년 가까이를 같은 디자인으로 출시했어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팬층이 굉장히 깊고 탄탄해요. 네 번째로 이 모델보다 저렴한 1601이나 1603 모델을 선택하지 않고 레퍼런스 5자리인 신형 모델 16014, 그러니까 비교적 신형 모델을 선택하는 이유는 퀵 체인지를 탑재했어요. 퀵 체인지라는 건 일명 또르렉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기능은 날짜창이 크라운, 그러니까 즉 용두로 손쉽게 조절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이 이전 버전까지는 퀵 체인지가 없고 16014부터 퀵 체인지 기능이 탑재됩니다. 그럼 퀵 체인지가 없고 날짜창이 있는 모델은 어떻게 조정하냐? 이렇게 분침을 계속 돌려요. 그냥 계속 돌려서 24시간을 눌렸을 때 날짜창 하나가 움직여요. 이거 10일, 15일 맞추려고 해봐요. 엄청난 노가다예요. 저 같은 사람 뭐 시계 안 맞추고 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요즘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 시계 맞추려고 하면 매번 일이죠. 퀵 체인지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도 좀 중요한데, 얘 베젤이 화이트 골드예요. 18캐럿의 화이트 골드를 사용합니다. 스틸이 아닌 거죠. 18캐럿 화이트 골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스틸 몸통하고 비교해 보시면 베젤이 굉장히 반짝반짝 거리죠. 난반사 되면서 사치스럽게 반짝여요. 보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얼리로서의 가치가 이 베젤 하나만으로도 뭔가 완성되는 느낌이 들죠. 롤렉스는 다 이 베젤 아닌가? 거의? 아니에요. 구형 모델 중에 원래는 이 앞쪽 베젤이 뭐냐면 시계를 열어보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뒤쪽처럼. 그런 톱니바퀴였기 때문에 이 베젤 자체도 디자인으로서의 완성미를 갖춘 거는 이 이후 모델부터 그랬고, 이전 모델은 엔진턴 베젤이라는 베젤을 써서 베젤 자체가 스틸이었어요. 엔진턴 베젤을 쓰는 1603이나 16220 모델은 이렇게 스틸 느낌이 나요. 롤렉스 동호회 신선님 포스팅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참고로 해서 비교해 보시면 베젤 차이로, 그러니까 화이트 골드냐 스틸이냐, 이 차이로 구형 신형 느낌이 확 갈리죠. 물론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엔진턴 베젤 찾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사실 어떤 신형처럼 차고 싶다 그러면 확실히 18캐럿의 플루티드 베젤이 사치스럽죠. 제가 예전에 네이버 카페 롤렉스 동호회, 그러니까 저희 카페에 올려드린 포스팅 중에 다이얼 커스텀에 대한 포스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16014 5개 가지고 각각 다른 다이얼로 커스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실험삼아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다이얼만으로도 얘는 정말 많은 매력을 뿜어내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때 쇼츠 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렸었어요. 그거 한번 우측에 쇼츠가 링크 들어가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들어가지면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한번 보고 오시고, 그러면 아, 얘가 이렇게 매력이 많은 모델이구나, 예쁘다 하실 거예요. 이거 사가지고 그렇게 다이얼 커스텀도 해보고, 줄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명 줄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줄질은 이렇게 브레이슬릿을 빼서
가죽 밴드를 교체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죽 밴드 교체해서 착용하다 보면 또 그 나름대로의 또 매력이 있어요. 그렇게 막 시계를 가지고 놀다 보면 어느새 몇 천만 원짜리 모델을 사려고 검색하고 있는 본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절대 사치가 아니에요. 투자고 눈을 뜬 거죠. 축하할 일입니다. 이제 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깨끗하게 찍으려고 노력한 영상들이었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햇빛 아래서 혹은 실생활에서 얘를 착용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보여지나 한번 여러 각도에서 찍어보려고 촬영을 해봤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실생활에서는 저런 느낌이겠구나 하고 봐주세요. 빛 받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햇빛 아래 있으면 각도에 따라 이렇게 색상도 진해 보이기도 하고 또 연해 보이기도 하고. 주빌레 블레이슬릿의 장점은 이게 5열이잖아요. 5선 밴드인데 5면이 다 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햇빛 아래서 혹은 조명 아래서 엄청 번쩍번쩍거려요. 그 각도에 따라 각자 다 다르게 난반사를 이뤄내기 때문에 이런 사치스러움을 이뤄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달러당 원화값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입 물가가 급등해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무역 적자도 확대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수가 위축이 되죠. 그럼 다시 달러당 원화값이 더 하락하죠.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요즘에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힘들잖아요.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더. 근데 인플레이션과 긴축이 없으면요,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기업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현물 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 나라, 그리고 개인들은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때 더욱 부를 이뤄낼 수 있어요. 기회입니다. 어려울 때가 기회고요. 원화로 꼭 쥐고 계시지 마시고요. 원화 쥐고 있으면 바보예요. 무엇이 됐든 좋으니까 꼭 시계가 아니어도 됩니다. 저는 시계를 주구장창 안전자산이다라고 계속 소개해드리지만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투자처에 투자해두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투자는 언제나 본인 몫입니다.